이번 시간은 이차함수와 최대최소,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두 번째 시간으로서 페이지 142페이지 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저번 시간은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요. 범위가 없었을 때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고요. 지금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입니다.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래프가 잘려요. 이 그래프가 잘린다. 이 잘린 부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다. 근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바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난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전체를 그립니다. 전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뭐한다? 그래프를 자른다. 어떻게 자른다? 그 범위에 맞게 자릅니다.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 버리면 우선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다 라고 하면요, 이 전체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우선 x축, y축 그린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죠. 1,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완성되고요. 여기 2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y축과의 교점을 넣을게요. x를 0 넣어주면 됩니다. x0. 그럼 y축과의 교점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디와 만나는지를 그리면 그래프가 확실히 그려지겠죠? 0을 대입시켜주면 제곱은 1이 될 것이고요.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요. 얘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난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전체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4를 대입시켜주면 3이고요. 제곱 18, 15가 되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얼마가 된다? 바로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여기가 15가 됩니다. 15. 여기가 15가 된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고요. 8.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이렇게 5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리는,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려서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이 점이 최대값이다. 얼마다? 15다. 최소값은 꼭지점이네요. 가장 작은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되고요. 최대값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따가 배울 때는 함수값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으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보겠습니다.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제한된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제한된 범위일 때 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이 그린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를 안 그리고 알파 베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한다? 여기서 꼭지점이 x좌표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될 때입니다. 포함될 때는 3개의 좌표, 알파를 넣은 거하고 베타를 넣은 거, 그 다음에 꼭지점을 넣은 거, 꼭지점의 y좌표, 얘는 지금 얘가 꼭지점이 p, q기 때문에 fp는 바로 q를 나타냅니다. q하고 똑같아요. q. 그쵸? p일 때의 좌표는 바로 꼭지점 q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p는 뭐가 된다? 바로 q가 된다. q라는 거예요. q. 그래서
꼭지점이 x 우리 제한된 범위 내에 꼭지점에 p좌표가 포함된다. 그죠? p가 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 그러면 좌표 알파 집어넣은 거, 베타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p 집어넣은 거를 세 개를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되셨습니까?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꼭지점 포함됐을 때 이 좌표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하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쵸? 그 경우는 이제 꼭지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한다? 두 개의 좌표만 어떻게 한다? 알파 값을 집어넣은 거와 베타 값을 집어넣은 것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첫 번째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알파 값, 베타 값 집어넣어준 함수 값하고요. 꼭지점의 y좌표 q 값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정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때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알파 값을 집어넣은 거와 베타 값을 집어넣은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최대값이 되고 하나는 최소값이 된다. 큰 것이 최대값이 되고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때는 점을 우선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지만 세 개의 좌표를 다 구분해야 돼요. 알파, 꼭지점, 그 다음에 베타 값. 그래서 가장 큰 게 뭐한다? 최대값이고요. 가장 작은 게 뭐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잘라서 그릴 겁니다. 전체를 그린 상태에서 지우면 잘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게 잘린 뭐가 나온다? 잘린 곡선이 나오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그래프를 전체 그린 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잘라.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2점 세 점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세 점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뭐한다?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는데 p가 여기 있어. 이때는 p가 어떻게 돼요? 알파보다 작은 경우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p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다. 위에서 보시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혹은 만약에 옆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p다. 이때는 어떤 경우죠? p가 바로 베타보다 큰 경우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 이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지워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된다. 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바로 그쵸? 이 경우. 둘 다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선 a가 0보다 큰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없어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좀 차이점 보시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내려갔다 올라간다. 혹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변동이 생기죠. 변동. 여기서.
근데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변동이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점 두 개만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개 F 알파하고 F 베타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큰 게 뭐다? 최대값. 작은 게 뭐다? 최소값. 우리 어저께 생각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다? y좌표다. y값이다. 혹은 함수값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방향성이 변동이 없어요. 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방향을 띄고 있죠.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 그쵸? F 알파 값, F 베타 값만 비교해서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되는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게 최대값, 최소값은 X좌표가 아닙니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Y좌표를 쓰시면 돼요. Y값을 쓰시면 됩니다. 함수값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대값,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다음 범위 내에서 x값을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표준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로 묶으세요. 상수항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2x 한 다음에 상수항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절반 1이죠. 1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괄호 안에서요. 그 다음에 더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 이 부호를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대로 써주고, 얘가 얘랑 결합해서 나가니까 부호만 밖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완전 제곱식 할 때는 이거의 절반만 x 써주시고 이 안에 있는 숫자의 절반만 이렇게 써주시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이거의 이 숫자의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그대로 써주시면 꼭지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꼭지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5가 뭡니까? Y축과의 교점입니다.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거든요. X가 0일 때 Y는 얼마냐면 0, 0 되기 때문에 얘들은 신경 안 써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엄청 유용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하고 이 점 두 개만 있더라도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다 쭉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반대로 데칼코마니만큼 쭉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1번은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5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삭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시켜 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얘도 뭐한다? 삭제. 뭐가 생겼습니까? 변동성이 생겼어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쵸? 위로 올라가면서 최고점을 찍었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가장 높은 곳. 함수값을 말합니다. 6입니다. 그쵸? 최대값은.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가 된다? 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쭉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지네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소값. 이 같은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함수값 쓰는 겁니다. y값 쓰는 겁니다. 됐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뭘 포함합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뭡니까? 꼭지점이 꼭지점에 x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가 생긴다? 꼭지점이 이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생긴다?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변동성.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x는 마이너스 1까지 즉 함수 f-2
F2, 그 다음에 F-1까지 대입시켜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가 생기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야. 얘는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이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프 똑같고요. 여기서는 0하고 2기 때문에 아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꼭지점인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는 게 없어요. 바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가기만 합니다. 방향이 뭐한다?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뭐한다?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끝점 0점 F0과 여기가 F0이죠. 그 다음에 F2를 포함해서 F0은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다시 fx는 뭐다? 이 x일 때의 x가 x일 때의 뭐다? 함수값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들어갔다 그럼 뭐라? 함수값이라는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숫자 0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그렇죠? 이 두 개만 뭐한다? 비교합니다. 얘가 좀 높기 때문에 뭐합니까? 얘가 최대값 표현할 때는 x가 0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5다 되겠고요.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걸 선생님 보면 이해가 잘 되지만 본인이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죠? 한 두 번 연습해 보세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한 두 번만 연습해 보면 쉽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제한된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꼭지점이 x좌표의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포함되면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도 살펴봐야 된다. 포함되지 않을 때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 값만 이렇게 베타 함수 값만 비교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보다는 그래프로 푸는 것을 항상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형 문제도 대처할 수 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